안녕하세요. 4교시 수업에서는 보조기억장치 중에 자기 디스크의 기억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디스크는 마그네틱이라는 말이 자석의 성질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왼쪽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제 3교시 때 잠깐 살펴봤었던 하드디스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자기 디스크 기억 장치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 구성 요소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네 가지의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암, 이 암이 이제 팔이라는 사람의 팔, 디스크가 접근하는 데 사용되는 팔이 있고, 그 다음에 접근해서 헤드가 있어요. 헤드. 헤드도 이제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단일 헤드, 하나가 있는 경우는 단일 헤드, 여러 개 있는 경우는 다중 헤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플래터, 서큘러 플래터라고 하는 게 동그랗게 생긴 거죠. 우리 CD처럼 생겨 있는 게 또 원형 평판.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플래터가 여러 개 있는 구조가 이제 그 옆에 있는 파란색 하드디스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동그란 원형 평판을 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는 이제 양면이 자석 물질로 이제 피복이 되어 있고요. 얘가 한 장 또는 이제 뭐 12장까지 겹쳐서 사용을 하고, 대용량 저장 장치를 위해서. 그래서 원형 평판이 면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얘를 좀 보면 트랙으로 또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자기 디스크처럼 똑같은 트랙으로 얘기를 하고, 헤드가 트랙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저장을 합니다. 헤드가 가서 저장을 하고 읽어오고, 얘는 이제 직접 액세스 접근 방법이지만 사실은 순차적 접근 방법도 가능은 한데, 속도의 이제 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직접 액세스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죠. 우리가 자기 테이프는 직접 액세스 방법이 아니라 순차적 접근 방법 SASD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이제 다이렉트 DASD 방법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순차적 방법보다 속도가 빠르고 기억 용량도 많이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디스크의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동 장치, 이제 액세스를 넣고 헤드를 내리고 읽어서 다시 주기억 장치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구동 장치, 좀 기계적인 역할을 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팔이 기계적인 역할로 가서 헤드가 읽어오는 부분은 또 전자적인 역할을 하고 원형 평판을 회전시키면서 읽어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랙이라는 말 대신에 자기 디스크의 기억 장치에서는 실린더라는 말을 또 써요. 그래서 실린더의 개수가 몇 개냐? 라는 트랙의 개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형에서 보면 동그란 원의 이제 개수, 파란 대포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여덟 개가 실린더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트랙의 개수가 실린더의 개수다. 이제 실린더라는 말을 안에 이제 넣을 수 있는 어떤 용기,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이제 요 하드디스크에서는 실린더를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트랙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트랙의 개수는 실린더의 개수랑 똑같다. 그래서 동작 원리를 보면,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읽어올 때, 디스크 팔이 이제 구동장치를 통해서 가고, 헤드를 내려서, 회전을 시키면서 원하는 트랙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섹타를 찾아요. 트랙을 섹타로 또 구분하죠. 그래서 이제 요 섹타를 찾아서 읽어서 램으로 넘겨주는.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보면 헤드가 점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하나짜리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복잡하지만 다중 헤드 디스크가 더 빨리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헤드가 하나이면 싱글 헤드, 단일 헤드 디스크라고 그러고, 이런 헤드가 여러 개 있으면 다중, 멀티플 헤드 디스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 디스크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기 디스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시간,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읽는 방법에 따라서 등선 속도 방법이 있고 등각 속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디스크에서는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그 자기 디스크의 그 디스크 접근 시간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3교시의 그 퀴즈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디스크 접근 시간은 탐색 시간, 시크 타임, 그 다음에 회전 지연 시간, 로테이셔널 딜레이, 그 다음에 트랜스퍼 타임, 데이터 전송 시간, 이렇게 세 가지 시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교재 334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보충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 학생은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찾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구동장치가 디스크 암을 움직여서, 그렇죠? 디스크 암을 움직여서 트랙까지 이동을 해요. 요게 이제 탐색 시간이에요. 그거까지. 그게 이제 탐색 시간. 특정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액세스 암, 이게 팔이에요. 팔. 이 트랙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뭐다? 탐색 시간이야. 시크 타임. 시크가 찾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찾았어요. 트랙을 원하는 데이터를 또는 저장하거나 하는 트랙을 찾았고 그 다음에 그 헤드까지 이제 그 회전하는 이제 회전을 시키죠. 이제 암을 이제 딱 가서 회전을 시키면서 이제 트랙까지 이동을 이제 하는 게 탐색이고 이동 이제 위치를 이제 트랙을 이동하면서 어느 트랙이 어느 섹터에 있는가를 찾아서 헤드를 내려요. 그 트랙을 찾고 헤드를 저기 섹터를 찾고 헤드를 내려요. 그래서 트랙을 찾은 데까지 탐색이고 찾은 후에 헤드가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회전 지연 시간이에요. 회전이라고 하는 건 요 원판죠? 요 그 원판 서큘러 플래터가 움직여서 섹터까지 찾아서 헤드가 내려오는.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한다는 얘기가 로테이션 한다는 얘기가 요게 이제 요 원형 플래터가 움직이면서 트랙에서 원하는 섹터를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헤드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이제 찾았죠. 이제 읽어야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를 읽으면서 섹터 단위로 얘를 이제 주기억장치죠. 주기억장치로 넘겨주는 것까지 딱 넘겨서 그 램에 딱 기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데이터 전송 시간이죠. 그래서 그 자기 디스크의 그 디스크 접근 시간은 몇 가지로 돼 있다?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시크 타임, 로테이셔널 딜레이, 트랜스퍼 타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기 디스크의 그 읽는 기능을, 그러니까 요 플래터, 원형 플래터에서 트랙을 찾고, 그 다음에 요 섹터를 찾아서 읽는 방법 또는 저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요 등선 속도를 먼저 좀 보면 이제 그 요 트랙을 이렇게 그 쭉 하나의 선으로 다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등선 속도인데 요거를 트랙을 이제 1번 트랙 쭉 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2번 트랙을 쭉 일렬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3번 트랙을 쭉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 마치 자기 테이프의 폴리에스터 필름처럼 일렬로 딱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읽거나 저장하는 게 등선 속도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등각은 말 그대로 이제 각이 똑같은 거예요. 컨스탄트 앵귤러라고 하는데, 등선 속도는 CLV, 이제 컨스탄트 리니어 빌라시티라고 하는 거예요. 컨스탄트가 같다 이런 얘기였죠. 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어느 트랙이 어느 섹터를 읽더라도 이제 속도가 똑같은 거고, 여기 그 등각 속도는 요 그림에서처럼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처럼 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트랙의 그 쭉 그 각이 똑같은 놈을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그래서 그 각이 똑같은 거를 이제 그 트랙을 동시에 이렇게 트랙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어요. 일렬로 읽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요 각이 똑같은 놈을 하나의 그 섹터라고 보고 이 데이터를 읽거나 저장하는 방법이 등각 속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등선 속도는 어느 섹터나 어느 그 트랙에 보더라도 이제 밀도가 똑같죠. 저장할 수 있는 게. 근데 등각 속도는 이제 요 원에서 멀어지는 바깥쪽에 있는 밀도가
그 좀 이제 작게 되는 거죠. 안에 있는 것보다 좀.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이제 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등선 속도 방법은 우리 CD-ROM이 대표적인 거고 이제 하드디스크는 등각 속도 방법으로 읽어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중암으로 해서 동시에 쫙 읽기도 하고 하나의 암을 통해서 순서대로 읽기도 하는데 등각 속도의 다중암으로 하게 되면 똑같이 동시에 쫙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겠죠. 그래서 등각 속도 방법은 각이 똑같은 거고 등선 속도는 그 자기 테이프처럼 일렬로 서서 그 트랙 실린더를 찾고 섹타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좀 이제 써봤는데 한번 읽으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등선 속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CD-ROM인데요. 트랙은 하나의 나선형으로 모두 연결이 돼 있어요. 트랙은. 그래서 요 트랙을 쭉 잘라서 일렬로 쭉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자기 테이프의 모양처럼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헤드의 속도는 트랙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일정하죠. 그렇죠? 일렬로 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XSR 위치에 따라서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데이터 전송률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요. 그래서 헤드가 하나인 경우를 이제 설명하면 이해를 하면 되는데 안쪽에 있는 것보다 일렬로 쭉 섰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거는 금방 이제 찾지만 맨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맨 뒤에 있는 거를 주소를 찾을 때는 빨리 회전시켜서 찾고 이제 가까이 있는 거는 천천히 해석시켜서 찾고 그래서 그 회전 속도가 다르죠. 그래서 디스크의 안쪽에 저장할 때는 회전 속도가 빠르고 바깥쪽에 있는 거는 회전 속도가 느리다라는 말이 이게 이제 트랙을 일렬로 쫙 세우게 되면 이제 주소가 가까이 있는 놈은 빨리 찾고 뒤에 있는 놈은 늦게 찾기 때문에 바깥쪽에 저장할 때는 회전 속도가 느리다 이런 얘기죠. 회전 속도가 서로 달라요. 등선 속도 방법에서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등각 속도에 비해서 소음이 적고 회전 구동 장치가 복잡하게 돼 있죠. 그죠? 그 액추에이터가 등각 속도에 비해서 등선 속도가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요. 일렬로 다 주소를 다 기억하고 하려고 그러면 각은 각만 기억하면 되니까 각이 똑같은 경우는 또 동일한 주소로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등선 속도에 비해서 등각 속도 방법이 구동장치가 좀 간단하게 돼 있죠.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모든 섹터들의 밀도, 그러니까 뭐 단위 섹터별 저장할 수 있는 비트의 수가 어느 위치에 상관없이 맨 오른쪽에 등선 속도에 보면 파란색 부분이 이게 이제 동일한 이제 공간 안에 저장되어 있는 비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밀도를 갖고 있다. 밀도라고 하는 건 섹터, 트랙별로 저장할 수 있는 그 비트의 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반면에 등각 속도는 각이 똑같으면 모든 동일한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게 아무래도 안쪽에 있는 것보다 그 섹터가 크죠. 그래서 동일한 비트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게 밀도가 좀 작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게 이제 단위 섹터당 저장할 수 있는 비트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디스크의 등선 속도 방법과 등각 속도 방법의 그 장단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선 속도 방법에 대해서는 교재 뒤편에 보면 487페이지에 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따가 잠시 후에 또 보이긴 하겠지만, 이 두 가지의 그림을 좀 연상을 하시면, 등선. 그러니까 선이 똑같다라고 하는 건 트랙의 섹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렬로. 그렇죠? 리니어하다라는 게 일렬로 나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등각이라는 말은 앵귤러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도. 앵귤러. CAV 방법이라고 이제 하는데, 각이 똑같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림 각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섹터로 인식을 해서 읽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기억하는데 좀 오래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등각 속도 방법은 교재 329페이지에 또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하드디스크에 대한 설명이어서
등각 속도 방법을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아래 그림에도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죠. 이제 동일한 각도를 이제 에 대해서 동일한 섹터로 이제 그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단위 공간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것에부터 0번, 1번, 2번 트랙, 그렇죠? 섹터는 이제 0, 1 이제 시계 방향으로 좀 보면 0, 1, 2, 3, 4, 5, 6, 7, 그렇죠? 그래서 7번 섹터 그 다음에 0번 섹터에 파란색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다. 또는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읽어와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각도가 똑같은 거에 대해서 7번 섹터를 이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등각 속도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분리된 다수의 동심원 트랙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렬로 이루어져 있진 않아요. 같은 각이 똑같은 놈을 하나의 동일한 섹터로 보는 거고, 그 트랙의 위치에 따라서 섹터의 길이도 당연히 다르죠.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바깥쪽에 있는 게 더 면적이 넓게 여러분 눈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요 서큘러 플래터는 이제 회전을 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어느 트랙에 상관없이 그 섹터가 똑같으면 7번 섹터다 그러면 얘는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또는 읽는 공간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등선 속도에 비해서 액추에이터가 간단하죠. 이제 읽기가 쓰기가 간단해요. 트랙 섹터만 구분하면 되니까 트랙을 별도로 이제 구분할 필요 없이 섹터만 이제 똑같다면 동일한 공간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등선 속도에 비해서 비효율적이죠. 바깥쪽에 낭비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 트랙이 안쪽 트랙보다 더 길지만 저장하는 데이터 양은 같아야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효율적으로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밀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면의 저장 밀도가 떨어져서 공간적인 낭비가 있어요. 하지만 간단하고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요 하드디스크에서는 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선 속도와 등각 속도의 요 차이점, 요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좀 해드리면, 아까도 그 등선 속도 방법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책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좀 오랫동안 좀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등선 속도 방법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의 그 각각의 그 트랙 실린더를 일렬로 쫙 나열한다. 그래서 자기 테이프의 어떤 구조적인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소로 기억을 해서 저장을 하거나 이제 읽거나 하기 때문에 모든 저장 공간의 밀도가 이제 동일한 거고, 왼쪽에 있는 등각 속도 방법은 앵귤러가 같기 때문에 각이 동일한 각의 섹터는 동일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트랙이 다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의 밀도가 작아요. 면적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 등각 속도와 등선 속도의 그 장단점, 차이점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내용을 좀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요 그림을 좀 이제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책에서는 또 CD롬에 대해서 등선 속도 방법을 이용한 데이터의 접근 방법을 이제 4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을 하는데, 첫 번째로 그 암을 움직여서 액추에이터가 헤드를 내려서 접근하고자 하는 이제 트랙 실린더의 섹터로 이동을 하고, 그 회전 속도가 안쪽에 있는 거가 바깥쪽에 있는 걸 조정을 하면서 섹터의 주소를 찾고, 그 섹터 안에서 데이터가 시작되는 부분을 조정을 해서 원하는 섹터를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전송하거나, 그렇죠? 읽어서 전송하거나,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게 이제 아까 디스크 접근 시간에 대한 세 가지 시간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 자기 디스크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크 접근 시간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그 기능적인 그 저장이나 데이터 읽는 방법을 구분할 때
그 등각 속도 방법과 등선 속도 방법이 있다. 등선 속도는 자기 테이프처럼 리니어하게 일렬로 세우는 거다. 그래서 저장 밀도가 동일하다. 근데 등각 속도는 각은 똑같은 섹타로 트랙이 다르더라도 인지하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외장면의 밀도가 저장면의 밀도가 더 이제 그 낭비 공간이 더 심하다. 밀도가 낮아서.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등각 속도가 액추에이터의 기능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 기능의 구현이 쉽다. 등선 속도는 보통 CD롬 구현 방법을 쓰는 거고 등각 속도가 대표적으로 하드디스크 구현 방법으로 쓰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어떤 그 자기 디스크의 구성 요소도 네 가지 구성 요소도 잊지 마시고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책에 있는 내용에 있는 문제인데요. 그 뭐 어떠한 자기 디스크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떤 자기 디스크 팩이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서큘러 플래터가 6장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서큘러 플래터 원형판이. 그래서 이 첫 번째 판에는 200개의 트랙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디스크 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린더는 몇 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랙의 개수가 실린더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20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1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랙의 개념과 자기 디스크에서는 실린더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그 3교시에 말씀드렸던 자기 테이프에서는 트랙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후에 이제 자기 디스크에서는 이제 똑같은 개념의 트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등각 속도의 개념을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이제 트랙이라는 개념보다 실린더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 실린더라는 게 그 넣어놓는 용기, 그릇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0과 1의 비트를 저장하고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에 실린더의 개념이 정확하다. 그래서 이제 실린더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랙하고 실린더라는 말은 자기 디스크라는 그 보조 기억 장치, 보조 저장 장치에서는 동일한 용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제 2번 문제 그 다음에 보면 그 2번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가 뭐 등선 속도의 장점, 등각 속도의 장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또 등선 속도와 등각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그림, 등선 속도의 리니어성과 등각 속도의 앵귤러성, 각, 그죠? 등이라고 하는 건 같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그림을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좀 이제 오래 기억할 수가 있고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선 속도의 장점은 그 등각 속도와 다르게 2번 저장 용량의 손실이 없는 거죠. 리니어하게 돼 있기 때문에 등각 속도의 최대 단점이 그 저장 용량의 손실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구동장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선 속도는 회전 구동장치가 복잡하죠. 1번이 잘못된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회전 속도가 높은 게 아니죠. 뭐 가까이 있는 거는 빠르게 있지만 멀리 있는 건 늦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좀 빨라야 되고 앞에 있는 건 이제 회전 속도가 늦어서 동일한 그 읽는데 걸리기 위한 속도가 서로 다른 거예요. 반드시 높아진다는 잘못된 거고 액세스 시간은 CAV 등각 속도 방법이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액세스 시간이 단축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CLV 방법에 대한 그 장점은 저장 용량의 손실이 없다. 모든 그 트랙의 섹터를 일렬로 나열해서 리니어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니어하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오기 때문에 저장 용량에 손실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등각 속도는 각이 똑같기 때문에 바깥면의 밀도가 낮아서 그 저장 용량의 손실 면에서 좀 이제 단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각 속도와 등선 속도의 자기 디스크에 대한 그 이해를 기능적 방법의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별도의 공지사항이 이제 그 다시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 그 온라인 강의가 진행될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시판, 학교 게시판에 좀 보시면 그 교내에서도 지금 그런 그 환자가 좀 다녀가서 좀 대면 수업을 하면서 좀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다시 이제 온라인 강의의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지금 다시 온라인 강의를 이제 하기로 결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요 그 이클래스 에드모드 게시판을 좀 이제 자주 들어와서 적어도 월요일 수업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한 번씩 좀 그 이클래스나 에드모드 그 이클래스가 또 시스템이 좀 불안해서 금요일 날 오전에 잠깐 좀 또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에드모드 포스트가 가장 그래도 그 적절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하는 내용은 이 클래스를 먼저 들어와서 시스템이 좀 불안하면 에드모드 포스트를 이용을 해서 교수님이 그 전달한 내용을 반드시 좀 읽어보시고 그 그때그때 주마다 좀 확인을 하셔서 좀 그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이제 대면 수업 바로 등교를 하든지 뭐 그러한 대처를 좀 해주길 바라겠고 지금 어쨌든 이제 또 확진자가 좀 이제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좀 돼 있는데 지역 감염이 또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그 상황이 좀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학교마다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힘들고 저도 지금 이 온라인 강의의 녹화를 하는 것도 좀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한데 여러분들이 좀 어쨌든 서로 서로를 좀 격려하면서 좀 많이 좀 위로를 해주시고 공지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클래스, 에드모드 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별도의 공지사항이 또 있을 때까지는 온라인 강의를 지속한다라는 학교의 방침을 좀 따라주시기를 좀 바라겠고 어쨌든 여러분들 좀 더 답답하지만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좀 많이 좀 위로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좀 힘들겠지만 좀 많이 좀 참아주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그 10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